꼬막을 해감할 땐 정수에 소금 한 큰술을 넣고 정수와 소금 비율이 있으나 귀찮으니 그냥 한 큰술 푹 퍼서 넣어주시고 잘 녹여주세요. 채반에 꼬막을 넣고 소금물 위에 바닥이 뜨게 넣어주세요. 저는 꼬막 2kg 사용했습니다. 숟가락 2개를 꽂고 검은 비닐을 덮어서 여기가 바다라고 가스라이팅 해주세요. 1시간 이상 해감하시면 됩니다. 해감한 꼬막은 박박 문지르며 씻어주세요. 솔로 씻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해감이랑 씻는 거 제대로 안 하시면 껍질 씹으시며 욕하며 저도 씹으실 겁니다. 씻으면서 꼬막에게 물어보세요. 꼬마가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눈치 빠른 놈들은 여러분이라고 벌써 입을 열었을 겁니다. 아직 굳게 입을 다물고 있는 녀석들은 팔팔 끓는 물로 물고문을 어감이 잔인하네요. 따끔한 맛을 보여줍시다. 일찍 입을 연 녀석들도 왠지 거짓말 같으니 같이 넣어주세요. 삶을 때 소금은 굳이 넣으실 필요 없습니다. 삶을 때 한 방향으로 저어주시면 껍데기 한 곳에 살이 뭉쳐 빼내기 쉽고 이물질이 잘 빠져나간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삶았습니다. 꼬막 무침 여러 번 해봤는데 솔직히 차이점을 잘 모르겠고 계속 적기 팔 아파서요. 따로 삶는 시간은 없습니다. 대다수의 꼬막이 고통에 못 이겨 여러분이 제일 예쁘다고 입을 열면 다 삶아졌습니다. 꼬막이 삶아지는 동안 양념장에 들어갈 쪽파 3대는 송송 썰어 준비하시고 홍고추 1개와 청양고추 2개는 다지듯 준비해주세요. 홍고추는 색감을 위한 옵션이니 없으면 안 쓰셔도 됩니다. 남자는 머리빨, 여자는 화장빨, 꼬막은 양념빨이란 말이 있듯이 양념장이 꼬막 무침의 핵심입니다. 진간장 종이컵 반컵, 100ml, 23큰술, 다진 마늘 1큰술, 설탕 가득 채워서 1큰술, 미원 약간, 고춧가루 2큰술, 양파 조금 다지거나 갈아서 넣고 쪽파 썰어 놓은 것, 청양고추, 홍고추를 넣고 맛술 2숟가락, 참기름 1큰술, 깨소금 2큰술 넣고 잘 저어주면 양념장은 끝입니다. 진짜 쉽죠? 별거 없어요. 이제 꼬막을 꺼내서 찬물에 헹궈주세요. 꼬막 살을 하나씩 빼주면 됩니다. 아직도 입을 열지 않은 아주 강직한 아이들은 숟가락을 껍질 뒷부분에 대고 주리를 틀어주세요. 한 놈도 빠짐없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답을 할 겁니다. 꼬막을 까는 건 아주 힘든 작업이니 가족들과 나눠서 누가 더 많이 까는지 내기도 해보세요. 만약 혼자 까신다면 저를 이겨보세요. 저는 꼬막 2kg 까는데 10분 걸렸습니다. 이제 깨끗한 꼬막 껍질에 꼬막 살을 올리시고 양념장을 넣어주시면 손님 접대용 꼬막 반찬이 완성됩니다. 비빔밥에 넣어 드실 거나 반찬용은 믹싱볼에 넣어주시고 양념장을 조금씩 추가하면서 버무려주세요. 버무리시면서 심심하니 꼬막 무침 4행시를 준비했습니다. 운 띄워주세요. 꼬셔대는 많은 음식들의 유혹을 이겨내세요. 막창, 곱창, 양대창이 나를 꼬셔도 무시하세요. 살 빼야죠. 침대에서 이불 박차고 일어나서 헬스장으로 걸어가세요. 근데 꼭 고깃집, 막창집은 왜 헬스장 건물 1층에 있나요? 괜찮아요. 아직 10개월 넘게 남았잖아요.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김가루 조금, 참기름 한 방울 떨어뜨려 꼬막 비빔밥을 드세요. 다이어트는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잊지 마시고 꼬막 2kg 까는 시간 재서 댓글에 남겨주세요. 1등 하시면 제가 일단은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스치듯 써주신 댓글도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순두부를 잘라주세요. 자르다 보면 터집니다. 터지고 삐져나와도 당황하지 마세요. 바지 입을 때 삐져나오는 4살같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두부를 예쁜 모양으로 잘라서 조심스럽게 따로 체에 담아주세요. 그리고 소금을 조금씩 뿌려서 다른 재료 준비할 동안 간수를 빼주세요. 이렇게 간수를 빼면 찌개의 간이 싱거워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파와 홍고추, 청양고추는 송송 썰어주세요. 맵게 드시는 거 좋아하면 청양고추 하나 더 쓰세요. 양파는 최대한 잘게 썰어주세요. 냄비에 참기름 3큰술을 두르고 대파, 양파 넣어주세요. 대파는 고명으로 올릴 것을 조금 남겨두세요. 다진 돼지고기는 한 줌 정도 준비해서 넣어주세요. 중불로 돼지고기가 익을 정도로 볶아주세요. 돼지고기가 어느 정도 익었으면 불을 끄고 고춧가루 1큰술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섞다 보면 고추기름이 나옵니다. 계속 볶다 보면 손이 되게 아파요. 이젠 손 잡는 게 어색하고 낯설지만 그래도 좀 주물러 달라고 100년 만에 애교도 부려보세요. 웬 애교냐고 차가운 반응을 보이면 넌 앞으로 차가운 밥만 먹게 될 거라고 해주세요. 물 350ml 정도 작은 종이컵으로 2컵 넣어주세요. 그리고 진간장 2큰술, 황설탕 3분의 1큰술, 바지락 양손 1줌 정도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소금 반 큰술 넣고 바지락이 입을 벌릴 때까지 한번 끓여주세요. 이제 간수를 빼놓은 순두부를 넣어주세요. 3분 정도 중불에서 끓이고 다진 마늘 1큰술 넣어주세요. 에이, 네가 순두부찌개를 한다고? 라고 나의 요리 실력을 무시한다면 들고 있던 국자로 코를 납작하게 해주세요. 이제 간을 한번 보세요. 이대로도 너무나 맛있지만 확실하게 쐐기를 받고 싶다면 멸치다시나 미원을 들키지 않게 몰래 조금 넣어주고 얼른 숨기세요. 들키면 민망하지만 안 들키면 선망의 대상이 됩니다. 이런 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집에 뚝배기가 있으면 보기 좋게 뚝배기에 옮겨 담아주세요.
썰어 놓았던 고추, 약간 남겨두었던 대파를 올려주세요. 그리고 계란 하나 예쁘게 넣어주시고 후추를 뿌려주세요.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요새 너무 여성분들 편파 영상만 만들어 이번 순두부 삼행시는 안 하려 하였으나 역시 씹는 재미는 남편이 최고니 순두부 운 띄워주세요. 순 좋은 것만 몰래 찾아 지만 처먹더니 두 번은 없네요. 부실한 새끼. 전국의 남편분들 파이팅입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반찬 뭐 할까 고민이시죠? 오늘은 한번 해놓으면 새끼 반찬 걱정 없는 돼지고기 장조림 알려드릴게요. 장조림은 어렵고 돼지고기로 하면 잡내 나는 거 아니냐고요? 뭘 걱정하세요, 제가 있는데. 이번에도 쉽고 흔히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재미있게 준비했습니다. 먼저 돼지고기는 사태로 사세요. 보시는 양이 460g 정도인데 5,000원 줬습니다. 한우 사태랑 가격 3배 정도 차이 나네요. 근데 맛은 별 차이 없어요. 고기는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고 찬물에 10분 정도 담궈서 핏물을 빼주세요. 바쁘면 그냥 하셔도 됩니다. 웍이나 냄비에 고기가 잠길 정도로 물을 부어주고 월계수잎 2장, 통후추 약간, 대파뿌리 2-3개를 넣고 강불로 10분간 삶아주세요. 첫 번째 잡내를 잡는 과정입니다. 다른 건 없어도 되는데 월계수잎은 구비해두세요. 육류의 비린내 잡기에 좋습니다. 사랑은 사랑으로 지우듯 향은 향으로 지우기 위함입니다. 월계수잎 공짜로 얻을 수 있는 팁 알려드릴게요. 눈 화장만 이쁘게 하고 정육점 사장님께 월계수잎 좀 달라고 애교 부려보세요. 이제 곧 마스크 벗으니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10분 뒤에 물이 팔팔 끓으면 이때 소주를 한 잔 부어주세요. 잡내를 잡기 위한 소주는 항상 마지막에 부어주세요. 알코올이 잡내와 함께 날아가는 물귀신 원리입니다. 소주 넣고 10초 있다가 바로 불을 꺼주시고 고기를 따로 건져내고 물은 버려주세요. 물을 버린 웍에 고기를 다시 넣으시고 다시마 2-3장 넣어주세요. 그리고 물을 1리터 넣고 20분간 삶아주세요. 삶는 동안 불의 세기는 물이 팔팔 끓지 않게 보글보글 끓을 정도로 약불로 조절해주세요. 요리하시면서 시간을 잘 지킬 수 있는 팁은 휴대폰 알람이나 집에 있는 AI 스피커로 알람 설정해 놓으세요. 고기가 부드럽게 삶아지는 동안 함께 넣을 메추리알은 한번 헹궈주시고 꽈리고추는 끝단만 살짝 잘라주세요. 제가 꽈리고추를 넣은 이유는 특유의 향이 좋아서이고 오렌지보다 비타민이 많아 육류에 부족한 비타민을 보충해주어 고기랑 궁합이 좋습니다. 중간중간 젓가락으로 찔러볼 필요 없어요. 20분이면 충분히 익고 저처럼 부드러워집니다. 20분 뒤에 다시마는 버리고 고기를 따로 덜어주세요. 삶은 물은 그대로 두세요. 버리면 안 돼요. 바로 고기를 찢으셔도 되는데 너무 뜨거우니 식을 때까지 구독, 좋아요, 추앙 댓글 남겨주시고 오늘은 이놈이 돼지고기 사행시를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고기가 식으면 잘게 찢어주세요. 찢다 보면 은근히 재미있는데 손이 좀 아파요. 아픈 손 좀 주물러 달라고 얘기해보세요. 싸늘한 반응을 보이면 싸늘하게 식은 고기를 한 덩어리 던지며 찢으라 하세요. 가족끼리 한 덩이씩 찢으면서 근황 토크하면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다 찢으셨으면 고기와 메추리알을 육수에 넣어주세요. 이제 양념을 할 거예요. 진간장 100ml 먼저 넣어주세요. 작은 종이컵 반컵 정도입니다. 계량컵도 없고 종이컵도 없어요? 그럼 밥숟가락으로 17숟가락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다 세봤어요. 그리고 멸치 액젓 1큰술, 없으면 안 넣어도 됩니다. 설탕 1큰술, 올리고당 1큰술, 올리고당 없으면 그냥 설탕 2큰술 넣어주세요. 그리고 꽈리고추 8개와 통마늘 10개 정도 넣어주세요. 고추랑 마늘의 양은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이제 고기랑 다른 재료들에 간이 배이게 10분 정도 더 삶아주시면 됩니다. 10분 뒤에 다진 마늘 1큰술 넣어주세요. 보통 장조림 국물 색이 진한 갈색인데 간장색인 검은색만 보인다고요? 메추리알 몇 개만 터트려주세요. 흔히 아시던 장조림색으로 바뀔 거예요. 마지막으로 후추를 조금 톡톡 뿌려주세요. 본인 입맛에 맞게 부족한 맛은 간장이나 설탕을 조금씩 추가하시면 되는데 우린 입맛 깐분이 따로 손대지 않아도 이대로 맛있을 겁니다.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이대로 그냥 밥이랑 먹어도 맛있지만 더 맛있게 먹는 팁 알려드릴게요. 장조림 올린 밥 위에 버터 조금 올려서 전자레인지에 30초만 데워서 비벼보세요. 김치랑 먹으면 끝납니다. 돼지고기 사행시 준비했어요. 드시면서 운 띄워주세요. 돼지같이 다 드셨어요? 어후, 지금 돼지라고 해서 기분 나쁘신 거 아니죠? 곳에 삐졌네. 삐졌어. 기분 푸세요. 다음에 또 맛있는 요리로 찾아올게요. 오늘 요리는 어떠셨나요? 과정이 많아 보이고 오래 걸릴 것 같다고요? 고기 찢는 거 빼곤 별로 할 거 없고 그냥 시간 알람 맞춰두고 다른 거 하다 오세요. 금방 됩니다. 주변에 레시피 많이 추천해 주시고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미역을 15g 정도 준비해주세요. 15g이면 화면에 보시는 정도인데 조금 덜 들어가거나 더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미역을 물에 10분간 불려주세요. 미역국은 산모에게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효능을 살펴보니 사실은 우리 같은 직장인에게 필요합니다. 미역은 칼슘이 많이 들어있어 늘 뼈 때리는 말 듣고 사는 우리에게 좋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성질이라 늘 열받는 우리에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암 효과와 중금속, 독소 배출 효능이 있어 암 걸릴 것 같은 직장에서 욕먹으며 생긴 독소 배출에 좋습니다. 미역은 금방 불어요. 제 주식도 미역처럼 금방 불었으면 놀기 삼아 점심 먹고 커피 마시러 회사 다닐 텐데 말이죠. 냄비에 참기름을 2큰술 둘러주세요. 그리고 키친타올로 핏물을 한번 닦은 소고기 국거리를 참기름에 볶아줍니다. 사실 참기름은 불에 볶을 때 사용하면 발암물질이 나온다고 알려져 있는데 소량의 참기름을 써서 맛있고 행복하게 먹으면 세로토닌이 나와 스트레스를 해소해주고 항암 작용을 하니 또이또이 아닌가 하는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같은 잡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찝찝하니 중불에 생고기에 선홍빛만 없어질 정도로 빨리 볶아주세요. 어느 정도 볶아졌으면 물 조금 넣어주고 불을 약불로 낮춰주세요. 고기 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불려놓은 미역은 체에 걸러서 물을 버리고 흐르는 물에 살짝 씻어주세요. 냄비에 미역을 넣고 내가 사장이라면 자르고 싶은 사람 생각하며 마구마구 잘라주세요. 어느 정도 잘랐으면 국간장 3큰술을 넣고 그놈이 나를 들들 볶은 것 마냥 미역을 잘 볶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미역에 간장이 스며들어 짭조름해지고 국을 다시 끓일 때마다 더 맛이 깊어진다는 아무 근거 없는 저희 어머니의 비법이니 이상하더라도 댓글로 가족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이제 물을 1리터 부어주시고 팔팔 끓여주세요. 미역국이 끓으면 이 팀장 쫄래쫄래 따라다니는 최과장 마냥 간장 쫓아다니는 다진 마늘을 반큰술 넣어주세요. 맛을 한번 봐주세요. 분명히 싱거우실 겁니다. 이때 소금을 반큰술 넣어주세요. 한 번에 간을 맞춰보겠다고 소금을 많이 넣지 마시고 조금씩 넣으시면서 우리 가족 간에 맞춰주세요. 그래야 제가 댓글로 욕을 안 먹습니다. 간이 맞으면 살짝 더 끓여주세요. 그래도 생일상에 차리는 행복한 음식이니 생일상으로 삼행시하고 마무리할게요. 운 띄워주세요. 생각 안 하려고 했는데 생각할수록 열받네요. 이리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내일 최과장한테 가서 옥상으로 따라오라고 할까요? 상상만 하는 게 좋겠죠? 그래도 늘 그랬잖아요. 맞아요. 이번 달 카드값도 있고 하니까.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힘들고 짜증나실 때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생일상 차려야 하시는 분, 산모 돌봐야 하는 분, 그리고 주변 직장인 분들께 영상 추천해드리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계란 6개를 여러분 스타일에 맞게 깨서 넣어주세요. 한 손으로 깨서 넣거나 머리에 깨서 넣어야 멋있습니다. 계란물에 설탕 3분의 1큰술, 꽃소금 또는 맛소금 반큰술 넣어주세요. 싱거울 것 같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케첩 찍어 먹으면 됩니다. 이런 걸 주식에선 햇지라고 하죠. 오로지 색감을 위한 옵션인 부추와 홍고추를 잘게 잘라주세요. 계란말이에 활용할 수 있는 재료는 주식 종목만큼이나 너무나도 많아요. 이제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약불에서 계란물 3분의 1 정도를 먼저 부어주세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란 주식 격언이 있듯이 계란물을 한 방에 부으면서 몰빵하면 그냥 두꺼운 계란 후라이를 드시게 될 겁니다. 이제 재테크한다 생각하시고 천천히 기다려주세요. 계란말이는 단타 치면 망합니다. 계란의 가장자리가 어느 정도 익었고 팬을 흔들었을 때 계란물이 많이 안 움직이면 이제 때가 된 겁니다. 수익 실현하듯 살살 말아주세요. 중간에 찢어지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카드깡 하듯이 잘 메워주세요. 계란을 말다가 마지막 한 번 정도 남았을 때 팬 위로 쭉 밀어주시고 남은 계란물 3분의 1을 부어주세요. 똑같이 반복하며 익히면서 기다려주세요. 말다 보면 한쪽만 너무 불룩하게 나와 있는데 분산 투자해야 하니 다음 말아질 계란물을 잘 조정해주세요. 마지막 3분의 1 계란물을 마저 붓고 마찬가지로 익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잘 말아주세요. 재테크 잘해서 점점 불어나는 내 자산 마냥 계란말이도 불어나고 있습니다. 계란말이 하시면서 심심하니 재테크로 삼행시 준비했어요. 운 띄워주세요. 재벌보단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네요. 퇴근하고 오면 맛있는 밥만 차려놓으면 되죠? 생각만 해도 좋네요. 제 꿈은 현모양처, 아니 현모양부인가 봅니다. 다 말아졌으면 불을 중불로 올려주시고 노릇하게 좀 더 익혀주세요. 모양이 너무 안 이쁘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재테크 잘 해놨잖아요. 칼 좀 대고 살 좀 빼면 감쪽 같아요. 이제 한 김 식혀주세요. 이제 칼 댈 부분은 칼 좀 대주시고 뺄 부분은 조금 빼주세요. 그리고 대각선으로 썰어주시면 그럴싸하게 나옵니다.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보시는 것보다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번 해보시면 감이 올 거예요. 익숙해지시면 계란말이에 여러 다양한 재료들을 넣어서 응용해보세요.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닭도리탕 만들 생각하면 괜히 복잡할 것 같고 뭔가 설거지값 많이 나올 것 같고 했다가 실패할 것 같고 자신이 없죠? 걱정하지 마세요. 과정은 줄이고 맛은 올린 대충 해도 맛있는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닭은 마트에서 그냥 토막 난 걸로 사시면 됩니다. 저는 800g 썼습니다. 흐르는 물에 닭을 잘 씻어주세요. 뭔가 주렁주렁 달리고 색깔이 떼내야 할 것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거 떼내면 돼요.
작은 뼈들도 함께 떼내주세요. 씻으면서 난 오늘 영화 속 여전사다 생각하시며 칼로 닭고기에 양념이 잘 스며들게 칼빵을 내주시고 정육점 사장님이 날 속이진 않았는지 토막난 닭고기로 한 마리 맞추기 퍼즐도 해보세요. 이제 웍이나 냄비에 물을 끓여주시고 끓는 물에 씻어놓은 닭고기를 넣고 1분 데쳐주세요. 닭고기 잡내를 없애주는 과정이에요. 1분 뒤에 소주 한 잔을 넣어서 잡내를 마저 잡아주시고 한 잔 더 따라 마시면서 내 몸의 잡내도 없애주세요. 소주 없으면 이 과정은 생략하셔도 됩니다. 괜히 한 잔 하고 싶으니까 요리에 넣는다는 핑계로 소주를 따지 마세요. 한번 데친 닭고기를 찬물에 헹궈주세요. 약간 잡내가 날 수 있는데 양념하면 괜찮아지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헹군 닭고기는 물기를 털고 볼에 넣어주세요. 이제 여기다가 바로 양념을 할 겁니다. 양념 만들 때 팁은 가루들부터 넣으면 숟가락 씻는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설탕 3큰술 먼저 넣어주고 숟가락을 툭툭 털어주세요. 다음 고춧가루 수북이 2큰술, 그리고 진간장 작은 종이컵에 80% 정도 또는 밥숟가락 15큰술 넣어주세요. 다진 마늘 1큰술 넣어주시고 후추 무심히 툭툭 뿌려주시고 마지막에 고추장 1큰술 수북이 넣어주세요. 마지막에 고추장을 넣는 이유는 숟가락에서 잘 안 떨어지니까요. 고추장 묻은 숟가락으로 그대로 양념을 버무려 주세요. 아직까진 별로 복잡해 보이진 않죠? 요리가 복잡해지면 여러분은 시도도 안 할 거니 이것저것 레시피 다 뒤져봐서 과정도 맛도 최적화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따라하면 성공합니다. 실패는 제가 하거든요. 닭고기에 양념 밑간이 되는 동안 함께 넣을 야채를 손질해주세요. 감자 2개는 껍질을 벗기고 큼직하게 썰어주시고 당근 1개도 마찬가지로 껍질 벗기고 큼직하게 썰어주세요. 대파 2대도 큼직하게 썰어주세요. 청양고추 2개, 홍고추 1개도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시면 됩니다. 양파도 하나 썰어주세요. 식감이 좋습니다. 야채는 정해진 양도 크기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비슷한 크기로 썰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웍이나 냄비에 양념한 닭고기를 중불에서 한번 살짝 볶아주세요. 3분 정도만 볶아주시면 충분합니다. 물을 닭고기 목까지 차오르게 넣어주세요. 90% 정도 잠기게요. 이렇게 한번 끓여주세요. 물이 끓으면 감자랑 당근을 넣고 15분 정도 더 끓여주세요. 15분 뒤에 감자를 한번 찔러보세요. 다 익었을 거예요. 근데 국물이 좀 많아 보이죠? 국물 2국자 정도만 따로 덜어놔주세요. 덜어놓은 국물은 절대 버리면 안 돼요. 나중에 쓰입니다. 국물 덜고 맛을 한번 보세요. 짜면 물을 좀 더 넣고 덜 매우면 청양고추 1개를 더 추가해주세요. 근데 청양고추는 2번째 먹을 때 더 매워지니 참고하세요. 간이 맞으면 약불에서 나머지 야채들을 다 넣고 3분 정도만 더 버무려주세요. 버무리다 보면 감자가 으깨지면서 걸쭉해지는데 이때 덜어놓은 국물을 조금씩 넣으면서 걸쭉함을 조절하세요. 자, 비주얼 장난 아니죠? 어떤 맛일지 영원히 알고 있지 않나요? 잘 익은 닭고기살이 야들야들하니 매콤달콤한 양념을 머금고 국물과 야채를 먹어보면 알싸하니 술을 부르죠.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술 마시기 전엔 속을 든든하게 해야 하니 밥에 국물을 좀 비벼서 먼저 먹어주고 이제 술을 한 잔 따라서 마셔주세요. 안주는 매콤하게 부드러운 닭다리로 드시고 국물이 모자라면 아까 덜어두었던 국물 이용하세요. 먹으면서 술안주로 삼행시 해볼게요. 문 띄워주세요. 술 한잔 할까요? 안주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주방만 빌려주세요. 대신 설거지는 여러분이 하시는 걸로. 콜? 오늘도 소중한 나를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한 끼 준비하시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낙지 손질법은 탕탕이 영상 참고해주세요. 잔인하게 손질하는 동안 기절한 낙지는 정신을 바짝 차리게 끓는 물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화들짝 놀란 낙지가 욕을 퍼부을 텐데 딱 10초만 참고 들어줍시다. 하나, 둘, 셋. 못 참겠네요. 건방진 이 낙지는 찬물에 정신 차리게 한번 헹궈주시고 금잎 빼고 모조리 씹어 먹을 수 있게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세요. 그리고 불맛에 쓰일 대파 1대와 양파 1대를 송송 썰어주시고 매운맛을 책임질 청양고추 2개와 홍고추 1개는 잘게 썰어주세요. 홍고추는 옵션입니다. 이제 제 입맛에 맞는 양념장을 만들 건데요. 여러분에게도 맞다면 우린 깐부입니다. 설탕 1.5큰술, 고춧가루 3큰술, 다진 마늘 2큰술, 고추장 2큰술, 진간장 4큰술, 맛술 3큰술 넣고 저어주세요. 뭐 많이 안 들어가요. 웍에 식용유 종이컵 반컵 정도의 대파 썰어 놓은 것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처음에만 중불에서 살짝 볶다가 뚜껑을 덮고 계속 두세요. 타는 거 아니냐고요? 걱정 마세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에게 몸을 맡긴 케이트 윈슬리처럼 저를 믿으세요. 우린 깐부잖아요. 계속 기다리시다가 이놈 믿다가 다 타겠는데? 싶을 때 양파를 넣어주세요. 대파가 갈색 빛이 띌 때 양파 넣으면 돼요. 양파를 넣고 마찬가지로 뚜껑을 덮고 계속 익혀주시고 양파가 갈색 빛이 띄면 약불로 줄여주시고 만들어 두었던 양념장을 넣고 볶으면서 내 안에 있는 화도 모두 집어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토치 없이 약간의 불맛을 낼 수 있습니다.
조금 볶다가 낙지랑 청양고추 넣고 약 3분 정도 버무려 주세요. 너무 오래 볶으면 낙지가 질겨집니다. 맛을 한번 보시고 밥이 충분한지 꼭 체크하세요. 인당 5그릇은 기본입니다. 이제 불을 끄시고 참기름을 한 큰술 넣고 좀 더 버무려 주세요. 버무리시면서 심심하실까봐 낙지볶음 4행시를 준비했어요. 운 띄워주세요. 낙천적인 성격에 센스까지 갖춘 돌매남입니다. 지적이고 품격 있는 뇌생남이에요. 볶음, 탕, 특히나 술안주도 잘 만드는 요생남입니다. 저냐고요? 여러분 상상에 맡길게요.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혹시 낙지 손질 안 도와준 남편이나 남친이 내 낙지는 어딨냐고 따지면 지그시 바라봐주세요.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반찬에 술안주까지 다 되는 두부조림을 준비했어요. 시작해볼게요. 두부는 찌개용 부침용 상관없이 600g 준비해주세요. 두부는 여러분 편한 대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너무 얇게 썰면 내 다이어트 의지 마냥 잘 부서집니다. 양념장에 들어갈 재료를 손질해주세요. 대파 1대, 청양고추, 홍고추 송송 썰어주세요. 매콤한 거 좋아하시면 청양고추를 더 넣으시고, 자녀가 빨간 양념에 도전해볼 나이면 첫 도전 성공을 위해 청양고추는 빼서 배려해주세요. 양파는 익었을 때 남편처럼 씹는 맛이 좋으니 큼직하게 썰어서 준비해주세요. 양파는 양념장에 넣지 않을 거예요. 저는 초퍼에서 바로 양념장 만들었어요. 초퍼에 대파랑 홍고추, 청양고추 넣고 집에 늘 있는 진간장, 다진 마늘, 꼴리고당, 후추, 연두, 고춧가루 넣어주세요. 자세한 양념 배합은 글로 적어놨어요. 살짝만 갈아주면 편하게 양념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팬에 식용유 5큰술 정도 둘러주시고 두부를 겹치지 않게 잘 펴서 올려주세요. 처음부터 불을 켜지 않는 이유는 기름이 예열돼 버리면 나중에 두부 올렸을 때 기름빵을 맞을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기름이 많다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두부랑 양파에서 수분이 나와 따로 물을 넣지 않을 거라 괜찮습니다. 중약불에서 부치면서 소금을 살짝만 톡톡 뿌려주세요. 여기서 그냥 소금 대신 맛소금 넣으시면 고기 반찬 달라는 식구들을 주는 대로 먹일 수 있습니다. 두부가 노릇노릇 익을 때까지 부서지지 않게 조심해서 잘 부쳐주세요. 혹시라도 두부가 너무 많이 부서지면 그냥 다 부셔서 순두부조림이라고 둘러대세요. 두부가 노릇노릇하게 부쳐졌으면 큼직하게 썰어놓은 양파를 넣고 양념장을 예쁘게 올려주세요. 이제 중불로 올리시고 3-4분 정도 더 졸여주세요. 간을 한번 보시고 너무 짜면 물을 조금 넣어주세요. 싱거우면 조금 더 졸여주시거나 소금을 조금 더 뿌려주세요. 어느 정도 졸여졌고 간이 맞으면 불을 끄고 참기름 1큰술 반을 골고루 뿌려주세요. 그리고 깨소금을 적당히 뿌려주시면 완성입니다. 인스타에 내가 해냈다는 인증샷을 남겨야 하니 예쁜 접시에 그럴싸하게 담아주세요. 어떻게 담냐에 따라 팔로워가 달라집니다. 담으면서 두부 이행시 준비했어요. 운 띄워주세요. 두툼한 돈뭉치랑 섹시한 가슴골로 유혹하지 마세요. 부업 안 해요.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제가 먹어봤는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두부는 다이어트 식품인데 이거 보고 따라 만들면 분명 다이어트는 또 내일로 미루실 겁니다. 저 두부조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데 너무 맛있어서 앉은 자리에서 밥 2그릇이랑 다 먹어버렸거든요.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떡을 준비해주세요. 성인 남자 1인분 170g인데 저울도 없으시고 그램만 가지고는 양 맞추기 힘드시죠? 그래서 개수로 준비했어요. 성인 남자 1인 기준 40개입니다. 제가 직접 먹으면서 개수 세어보았어요. 이 정도가 40개입니다. 뭔가 적어 보여도 푸짐하게 먹자의 유혹을 이겨내세요. 우리도 푸짐해질 수 있습니다. 여성분은 여기서 10알 정도 빼주세요. 아쉽게 먹어야 더 맛있습니다. 음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한 음식이 남아서 버리긴 너무 아깝지요. 그럼 아까워서 배불러도 더 먹게 되지요. 그렇게 우린 돼지가 되지요. 떡을 몇 번 헹궈주시면서 떡 개수 셀 때 여러분 더 먹게 하려고 2개인데 1개인 척 붙어있는 아이들을 떼주세요. 떡은 찬물에 30분 정도 불려주시면 더 쫄깃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면 그냥 끓일 때 5분 정도 끓이면 됩니다. 물에 불리는 동안 경상도에서 끼미라고 하는 걸 만들어 줄 거예요. 소고기는 다짐 육으로 100g 정도 썼습니다. 요 정도가 100g이에요. 참기름 1큰술, 식용유 1큰술을 팬에 두르고 고기를 볶아주세요. 볶을 때 다진 마늘 3분의 1큰술 같이 넣어주세요. 잡내도 잡아주고 풍미도 올라갑니다. 국간장 3큰술을 넣고 볶아주세요. 끼미라고 들어보셨어요? 원래 명칭은 꾸미지만 사실 꾸미라고 해도 아무도 모를 겁니다. 사전 설명에 국이나 찌개 따위에 넣는 고기 부치라고 나와 있네요. 이게 오늘 떡국의 핵심입니다. 소고기가 어느 정도 익었으면 전부 따로 덜어내주세요. 이제 고명을 만들 겁니다. 계란을 2개 준비해주세요. 하나 쓰셔도 되고 3개 쓰셔도 됩니다. 노른자와 흰자를 분리해서 포크로 한번 저어주세요. 팬 옆면까지 키친타올로 식용유를 두르고 약불에서 흰자 먼저 구워주세요. 저는 모양이 제대로 안 나와서 당황해서 부랴부랴 코팅팬에 스텐 뒤집개를 사용했지만 여러분 코팅팬에 좋은 나무 주걱을 사용하거나 젓가락으로 해주세요. 모양이 안 나와도 당황하지 마세요. 어차피 떡국도 흰색이라 흰자는 별로 티가 안 납니다.
노른자는 예쁜 모양으로 구워주세요. 흰자와 노른자를 한 김 식혀주시고 돌돌 말아서 얇게 썰어주세요. 제법 그럴싸하게 모양이 나옵니다. 대파는 이파리 부분만 송송 썰어주세요. 너무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빨간 실고추가 있으면 좋은데 잘 없을 거예요. 홍고추를 채 칼로 잘라주시면 이렇게 실고추처럼 모양이 나오긴 하는데 남은 고추가 아까우니 남은 거 그냥 다 잘라서 써줄게요. 조미김은 가늘게 가위로 잘라서 따로 다른 그릇에 덜어주세요. 냄비나 웍에 물 1리터를 넣고 다시멸치 10마리 정도, 다시마 2장 정도 넣어서 다시 물을 내주세요. 팔팔 끓으면 3분간 더 끓여주세요. 이제 물이 끓으면 할 일을 마친 멸치와 다시마는 빼주시고 국간장 2큰술 넣어서 색만 잡아주세요. 이제 떡을 체에 건져서 넣어주세요. 그리고 다진 마늘 반 큰술 넣어주시고 2분 정도만 더 끓였다가 맛을 봐주세요. 분명히 싱거우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여기서 소금으로 절대 간을 맞추지 마세요. 고명인 조미김과 끼미로 간을 맞출 거라 무조건 싱거워야 합니다. 미원이나 다시다 한 꼬집 정도 넣으면 풍미가 더 올라갑니다. 없거나 넣기 싫으시면 안 넣어도 충분히 맛있지만 저는 추천드립니다. 끓는 동안 이번 요리의 핵심인 끼미로 이행시를 준비했어요. 운 띄워주세요. 끼니 때마다 밥 차리시느라 힘드시죠? 집안일하고 일하고 오면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말이죠. 미친듯이 피곤하고 귀찮아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가 해준 맛있는 음식 먹으며 행복한 모습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희생은 절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그릇에 담으실 땐 떡국떡만 건져서 먼저 그릇에 담아주신 뒤에 고명으로 달걀 지단과 고추, 대파를 얹은 뒤 떡이 살짝 잠길 정도로 국물을 부어주세요. 조미김과 소고기는 지금 올리면 눅눅해지고 간이 안 맞을 수 있으니 따로 내놔주세요. 끼미에 참기름과 국간장이 다 배어있어 넣어서 드시면 모자란 맛을 다 채워줍니다. 이렇게 끼미로 간을 하면 눈치 없이 고기만 퍼먹는 사람 견제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를 고르실 땐 새파란 부분이 많은 것으로 골라주세요. 무는 이 정도가 650g 정도입니다. 무는 가로로 썰어주시고 3등분해서 나박으로 썰거나 깍둑 썰게 해주세요. 1.5cm 간격으로 자를 대고 정확하게 썰면 제일 좋겠지만 우린 그게 잘 안되니 그냥 대충 썰어주세요. 무가 너무 얇으면 국을 끓일 때 으스러지는데 밥 말아 먹으면 이게 무인지 밥알인지 구별하기 힘들고 크기가 커도 충분히 끓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대파도 한 대 송송 썰어서 준비해주세요. 냄비에 참기름 2큰술 넣어주시고 국거리 고기를 넣어주세요. 다진 마늘 1큰술, 국간장 2큰술, 무 넣고 볶아주시다가 멸치 액젓 1큰술을 넣고 약한 불에서 더 볶아줍니다. 멸치 액젓이 없으면 안 넣어도 됩니다. 이렇게 볶아주면 간이 배어 끓일 때마다 맛있다는 어머니의 비법이라고 미역국 편에서 말씀드렸는데 다른 전문 요리사분들도 이렇게 하시는 거 보고 다시 한번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들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대로 볶으면서 소고기를 한번 드셔보시면 이대로 그냥 고기만 건져서 먹을까 하는 고민도 드시겠지만 꾹 참으시고 물을 2리터 넣어주세요. 물을 한참 끓여야 하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냄비를 준비해주세요. 아니면 넘쳐 흐르고 난리 납니다. 5분 정도 끓여주세요. 끓었을 때 기름이 거품이 되며 떠오르는데 이 기름이 맛의 풍미를 높여주니 지금은 걷지 마시고 마지막에 걷어주세요. 그리고 끓이다 보면 거품이 많이 사라집니다. 이제 천일염 1큰술을 넣고 간을 한번 보시고 약간 싱겁게 간을 맞춰주세요. 오래 끓일 거라 국물이 쫄아들면서 짠맛이 조금 더 올라옵니다. 다 끓었는데도 싱거우면 나중에 드시기 전에 소금을 조금 더 넣어도 되니 걱정하지 마세요. 설렁탕에 처음부터 소금 넣어서 안 나오잖아요. 간이 되었으면 10분 정도 더 끓여주세요. 소고기 묵국에 기름이 싫으시면 소고기를 데쳐서 볶지 않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이 방법이 제일 편하고 맛있게 느껴져 이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10분 뒤에 파를 넣고 5분 정도 더 끓여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거품이 조금 떠있을 건데 그것만 살짝 걷어주세요. 안 걷어도 상관없습니다. 소고기 묵국 끓이실 때 팁을 기억하시기 편하게 소고기로 삼행시 준비했어요. 운 띄워주세요. 소금 간은 약간 싱겁게, 고기 볶을 때 무 넣고 간하면서 같이 볶아주세요. 기름으로 인한 거품은 안 걷어도 되지만 걷으실 거면 마지막에 한 번에 걷어주세요.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기호에 따라 후추 톡톡 뿌려 드시면 더 좋습니다. 소고기 묵국은 오늘보다 내일 더 맛있고 내일보다 그 다음날 더 맛있는 알면 알수록 매력있는 저가 죄송합니다. 추운 요즘 뜨끈한 소고기 묵국으로 따뜻한 식탁 되세요.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돼지고기는 저렴한 앞다리살을 준비했어요. 보시는 양이 3,000원쯤 하네요. 돼지고기를 그냥 김치찌개에 넣어도 맛있지만 겉면을 한번 구워서 마이야르 식혀주면 감칠맛이 확 올라갑니다. 김치찌개를 끓일 냄비에 눌러붙지 않게 식용유를 약간만 두르고 껍질부터 구워주세요. 이렇게 눌러붙지 않게 전체적인 면을 익혀주시면 됩니다. 겉만 보면 너무 맛있어 보여서 당장 먹고 싶지만 아직은 겉만 번지르르한 상태니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자른 고기를 냄비에 다시 넣고 물 1리터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새우젓 수북이 1큰술을 같이 넣어주시고 15분간 끓여주세요.
불의 세기는 넘치지 않을 정도의 중약불이 좋습니다. 고기 육수를 끓이는 동안 돼지김치찌개에 들어갈 야채를 손질해주세요. 대파 한 대와 청양고추 한 개는 어슷 썰어 준비해주세요. 신김치 반 포기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김치 꼬다리 부분도 익으면 씹는 맛이 좋으니 함께 넣어주세요. 두부도 먹기 좋은 크기로 미리 잘라주세요. 15분 뒤에 고기 육수를 보면 거품이 생길 거예요. 보통 찌개나 국을 끓이면 거품이 생기잖아요. 이 거품은 음식 재료에서 나오는 단백질이나 녹말이에요. 여기서 감칠맛이 더욱 진해집니다. 김치 국물 들어가면 빨개져서 티도 안 나니 굳이 걷어내지 마세요. 국간장 2큰술, 다진 마늘 2큰술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썰어 놓은 김치도 넣어주세요. 이제 3-4분 정도 더 팔팔 끓여주세요. 간을 한번 보시고 싱거우면 김치 국물을 조금씩 추가하면서 간을 맞춰주세요. 많은 분들이 간 맞추기 어려워 하시는데 한 번에 많은 양을 넣지 마시고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듯 간을 맞춰주세요. 예쁘게 담기 위해 넓은 냄비로 옮겨주세요. 나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일단 예뻐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고기가 많아 보이게 수북이 쌓아주시고 대파와 청양고추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두부를 예쁘게 올려주세요. 마지막으로 고춧가루를 뿌려주시고 두부와 고춧가루가 자연스레 어울릴 수 있도록 국물을 몇 번 끼얹어 주세요. 두부의 양념이 배이게 3-4분 정도만 더 졸여주시면 됩니다. 졸이면서 김치 이행시 준비했어요. 운 띄워주세요. 김 빠지고 재미없는 삼행시여도 치사하게 구독 취소 언팔하기 있기 없기.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돼지고기 김치찌개 끓여 놓으시면 2-3끼 정도 메뉴 준비해서 해방되실 거예요. 항상 많이 부족한 제 영상 추앙해주신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게 있어요.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